최근에 입시 위주의 교육 현상을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과 함께 대안학교의 현황과 대안학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현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 하면 뭐 익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20여 년 전부터 학교 위기, 교실 붕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심각해진 예. 상황들이거든요. 예. 특히 그러니까 과거 10여 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 그래서 이 학교의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뭐 중2병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지만 최근에는 초사병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낮아지면서 네. 초등 아이들이 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거칠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들을 충분히 가르쳐주면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끔 교육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술이나 담배 이런 데 막 노출된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예요. 예. 과거에는 아이들이 그 갈등이 빚어지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불러서 서로 왜 싸우게 됐는지 갈등이 빚어졌는지 얘기를 들어주고 중재하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행위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사건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자료만 열심히 모아둬서 네. 학교 폭력위원회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에는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을 때 부모님이 오지 않고 변호사들이 온다든지 예. 뭐 서울에 제가 강의하러 갔던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전학을 공고받는 그 1학년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예,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대안학교가 주목받고 있고 대안학교를 실제 가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안학교의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이와 함께 대안학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그 배경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대안학교 그러면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랑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로 나눠볼 수 있고 예. 또 인가받은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에 의해서 인가받은 예.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91조 1항에 의해서 인가받은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39개, 2017년도 기준으로 네. 인가받은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는 32개에서 네. 현재 71개 학교가 있고요. 이제 학교가 인가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뭐 추정만 하는데 저희 연맹에서 파악한 이름만 한 600여 개가 되는데 예. 이것도 조사한 지 뭐 2, 3년 지난 상태라서 그동안 세워졌다가 또 문 닫은 학교도 있고 그 사이에 세워진 학교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실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2010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매년 6, 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고 최근에는 5만 명 이상의 학생이 떠나고 있다는데 네. 그럼 적어도 한 40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 있는데 이 아이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만 해도 약 한 2만 명이 안 될 거로 보는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2만 명 되는 학생들의 수도 지금 대안학교 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전혀 모르는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등록이라도 돼서 법제가 네. 돼야 된다. 학생들 안전하게 있는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학교를 떠나오는 순간 학생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든요.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려지고 있고 예. 또 이들을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위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학교를 보내게 되면 사문화된 법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 67조, 68조에 의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부모님들과 대안학교의 교육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등록제가 돼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나 교섭소, 강습소도 부가가치세는 면세인데 예. 이 비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법제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대한교육 법제화가 대한교육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사실 뭐 대안학교 법제화는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었고요. 네. 한 이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는 설립 기준을 많이 완화해 주긴 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아직도 우리 비인가 대안학교들 수준에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은 사정이어서 예. 그걸로는 인가받기 어려운 현실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뭐 각종 학교든 특성학교, 중고등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비하면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10월 31일자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예. 그 법은 이제 최소한의 대안학교를 등록제라도 해서 대안학교를 적어도 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게 하고 학생도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교육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라든지 일반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받고 있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혜택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법적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범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정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부족한 것은 계속 좀 개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단 등록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소개를 또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24일 날 오후 2시부터 우리 CTS 방송국 컨벤션 홀에서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법안을 놓고 각 분야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대한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함께 공감하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이런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어느 한 당에서만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이번 공개 토론에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공개 토론에서 또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기독대안학교의 역할은 그럼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 기독대안학교가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려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교회가 먼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 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설립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어떤 소명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생기는 대안학교들 보면 영어나 어떤 특정 외국어 중심의 학교 그리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외국의 학교에 졸업장을 주면서 가는 국제학교 형태의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정책하고 좀 반대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기독 대안학교 중요한 거는 오늘날 많은 교회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대안으로서 저는 기독 대안학교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단 막바지인데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의 앞으로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 대안학교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은 기독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연합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하나님 학교를 잘 세워가자 이런 취지로 모였고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먼저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교사 교육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장신대에 초등 대안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각종 세제와 관련된 법안이 또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도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일교회 일학교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옛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셨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는 정말 대안은 기독 대안학교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대안학교 설립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교인들 중에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가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학교를 설립해야 되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선교도 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으셨고 또 환자들을 치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도 그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학교 우리 교회들이 선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에도 신경 써서 학교 설립을 더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